여기서도 또 하나의 비극이 시작되는군요. 영철 씨가 상철 씨를 불러내죠. 영철 씨는 상철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귀여운 형, 멋있는 면이 있는 형, 도와주고 싶은 형, 안쓰러운 형, 머리도 내가 해주고 싶은 형이라고 생각하지 않지. 나이는 많지만 내가 좀 챙겨주고 싶은 사람. 상철 씨는 이제 처음에 오픈마인드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 확실한 말이 아니니까 영자 씨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서 영숙이한테 안 들키고 대화 신청을 해야 할지 여기서는 상철의 마음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지. 영숙이한테 안 들키고 대화를 좀 하고 싶어 이거죠. 그러면서 해야 할지 뭐 아니면 뭐 참아야 될지 이거지만 하고 싶어. 근데 안 걸릴 자신이 없어 이거죠. 그러니까 영철 씨는 이제 형은 영숙과의 라인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영철 씨가 또 오지랖이란 말이야. 이게 이 진짜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긴박한 상황에 놓인 그런 집단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가는 이런 게 잘 어울리는 게 군대잖아요. 사람 개개인의 특성보다는 그냥 어떤 미션 그리고 오지랖 부려가면서 얘네들 다 하나하나 다 챙겨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거라고. 그래서 자꾸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영철 씨한테 이게 운동부, 군대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야. 근데 타인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없지. 그래서 영숙과의 라인에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영철 씨는 영숙이 상철 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할까? 그 부분이 조금 의문이긴 한데 그걸 뭐 굳이 해석하자면 영철 씨는 마음에 있다면 영숙 씨처럼 표현을 할 리가 없는 사람이니까 영숙 씨의 표현을 보고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상철 씨는 영숙 씨에 대해서 나름 꿰뚫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약간 흐름이 그렇잖아요. 영철 씨가 연애 고수, 상철 씨는 연애 고자 이래가지고 영철이 상철을 돕는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 순진한 상철이 형 내가 지켜주겠어. 내가 당신의 사랑을 지켜주고 될 사람에게 이뤄주겠어. 이런 느낌이고 근데 실제로는 물론 정숙 씨와 이렇게 된 거는 굉장히 또 운도 좋고 영철 씨의 능력이죠. 그렇지만 이런 대화나 이성의 마음을 이렇게 얻고 그런 전략적인 행동 상철 씨도 나쁘지 않거든요. 되게 전략적이고 판 읽는 건 뛰어나거든. 사회화가 안 돼서 부호가 문제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영숙 씨에 대해서 잘 읽었어. 짜장라면 먹으면서도 태도가 많이 변했다. 그래서 상철 씨가 자꾸 이 사람한테 그 선을 자꾸 시험하는 거야. 내가 1년에 364일 동안 쉰다고 했는데도 지금 화 안 내지? 소파에서 한다고 해도 화 안 내지? 먹으면 졸리다고 이렇게 농담처럼 말해도 화 안 내지? 이렇게 자꾸 영숙 씨에게 자꾸 일종의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들인다는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 같지만 제가 어제 올라간 영상에 배경에 넣었잖아요. 어린 왕자 일부러 이미지를 넣었어. 길들인다는 표현을 좀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애교 있게 행동을 하더란 말이야. 이게 이제 상철 씨가 느끼기에 이제 영숙 씨의 이제 애교라고 느끼는 건데 영숙 씨의 본질은 어쨌든 상철에 대한 마음 표현이긴 했으니까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게 부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건 맞아. 그래서 내가 영자님이랑 나간 것도 질투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실은 상철 씨가 읽은 판이 맞거든요. 근데 영철 씨가 그게 진심인 것 같았어. 상철 생각에 재뿌리기. 상철 보통 고집 아니지. 그거 어디서 처음 나왔어요? 네, 처음은 아니구나. 냉면집 구할 때도 여기 잘 모른다고 영식 씨한테 도움 실컷 받아놓고 냉면집 가잖아요. 냉면집 갈까 하는데 이러면서 마지막에 냉면집 가잖아 결국. 그래서 진심인 것처럼 좀 느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영철 씨는 영자랑 대화하고 싶었는데 형이 우선이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철 씨가 지금 영자와 상철 뭔가 있는데 뭔가 중간에서 하고 싶은 거야. 역할을 하고 싶어. 영철이 생각했을 때 영자는 이 안에서 뭐랄까 좀 피식자거든. 그 약간 좀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철 씨 입장에서 고수인 내가 봤을 때 고자인 상철 형은 조금 이렇게 영자 같은 이렇게 이 정도가 좀 매칭이 딱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뭐 이거는 좀 너무 억측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받아줄 사람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나누는데 영자 어떤 건 같냐. 그래서 영자는 누군가와 커플이 되어 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다. 이것까지는 사실이지. 왜냐면 영자 씨가 계속해서 옥순 씨에게 도망친 것도 그렇고 그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겠다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만나겠다에 가깝잖아요. 왜냐면 경쟁자를 피한다는 건 마치 그냥 내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피해서 좀 취약한 대회더라도 우승 경력을 남기고 싶다. 이러면 내가 강한 자를 피해 도망 다녀야 되니까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어딘가에서의 우승 타이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커플이 되어 나가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죠. 영철이 영숙 연구 대상이라고 바라는 거 보면 영숙은 그렇게 좋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영철 씨는 영숙 씨를 좋게 보고 있지 않죠. 일단 대화도 좀 세고 기본적으로 거리감도 좀 있고 근데 영자는 약간 친구처럼 얘기하고 어쨌건 영수와 옥순을 중심으로 대화를 좀 그래도 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영자한테 물어볼 거다. 상철이 형의 매력이 뭐냐? 네가 끌린 이유가 뭐냐? 그냥 목적이 그냥 커플이냐? 아니면 이제 방송 분량이냐? 여기서는 커플 방송 분량 이렇게 나오니까 막 패널들이 경악을 하더라고. 근데 여기에서의 이제 영철 씨의 의도는 너 상철이 형한테 진심이냐라는 걸 묻고 싶은 거지. 근데 실은 그렇게만 해도 됐어. 그런데 어쨌건 그게 진심이 아니면
나는 우리 상철이 형, 우리 숨지는 상철이 형이 상처받고 가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아끼는 동생이긴 하지만 넌 진심으로 해라. 이거거든. 영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누군가와 한다면 그래도 우리 착하고 순진한 상철이 형. 근데 이제 상철이나 영자나 이게 고수인 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들은 조금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의 배려와 나의 이런 서포트가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철 자체는 이거를 방송 분량의 목적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패널들이 경악한 이유는 정체성을 흔드는 말이기 때문이야. 나는 솔로는 일반인들이 나와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프로기 때문에 뭐 다른 그런 관찰 예능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인기도 많은 거고 아마 제작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철 씨가 방송 분량의 목적이냐? 라고 던지는 거는 나는 솔로 제작진, 패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흔드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경악할 말이지. 근데 뭐 시청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경악할 말일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우리도 항상 그런 의문을 품잖아요. 어떤 캐릭터, 어떤 사람이 등장했을 때 저 사람 지금 뭐 인플루언서 되려는 거야?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실되지 않음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영철 씨의 말 자체는 상철에게, 그러니까 영자의 진심을 확인해 보겠다. 둘 다 진심이라면 나는 두 사람을 난 응원한다. 내버가 봤을 땐 둘 다 고자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심성이 착한 사람들 같아서 난 두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오지랖이죠, 당연히. 오지랖이야, 지금. 영철 씨는 지금 자꾸 여기에서 방송 분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약간 자기가 이제 여기저기 껴들면 남봉꾼이라는 말 표현처럼 자기도 이런 방송 분량을 아예 신경 안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정숙 씨랑 이렇게 1대1이 되면서 영철 씨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물론 좋은 사람을 얻어서 너무 나이스지만 활약도 좀 적은 것 같고 좀 아쉽거든. 우리 기수의 스펙타클이 있긴 하지. 어느 순간 터졌지. 하지만 여기서 내 역할이 좀 부족한가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긴 한 것 같아. 패널들 반응이 더 이해한 것은? 그렇지. 그러니까 패널들은 저 말이 굉장히 경악스럽지. 왜냐면 누군가가 방송 분량이나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를 목적으로 나는 솔로에 나왔다라는 거는 자기들의 방송에 자부심을 잃는 거거든. 근데 시청자들은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출연진들은 그 중간에 있는 거니까 제작진과 이 출연자들 사이에. 그렇지. 이 제 사이의 벽을 깬 느낌인데 그거는 되게 터부시되는 일이거든. 그래서 제작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형한테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철 씨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의리 있고 남자의 세계고 올바른 생각인데 이렇게까지 세게 말하지 않아도 되지. 근데 이건 뭐 또 영철의 화법이고 또 이런 모습을 또 정숙 씨는 좋아하는 거니까. 영숙은 미국에 갈 사람은 전혀 아니야. 영숙어를 모르는군요. 근데 정숙어를 상대하다가 영숙어를 해석하려면 정숙어를 이해하는 필터로 영숙어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근데 영숙은 미국에 갈 생각을 현실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굴리기 때문에 가는 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에 예를 들어 상철 씨 미국 얘기하고 그럴 때는 미국에 대한 환상도 있었어요. 그때는 가고 싶었어. 그렇죠. 영자가 내 스타일이긴 한데 근데 형 스타일이었으면 진작에 움직였어야지. 맞는 말이죠, 이건. 뭐 진작에 움직였어야지. 그래서 영숙 씨도 이제 내 스타일이니까 욕심쟁이네. 영숙의 톡톡 튀는 매력에 꽂혔냐. 과하면 안 되는데 과하잖아. 과하지. 과해. 영철 씨는 영숙 씨 같은 사람이랑 절대 못 사귀거든요. 그런 사람이랑 만나면 피곤하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영철 씨 쪽이에요. 그래서 상철 씨가 영숙 씨랑 안 만났으면 좋겠는 거야. 그게 이제 영철 씨의 나름의 선인 거지. 어쨌건 상철 씨와 영숙 씨는 영철 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견고해. 두 사람은 훨씬 더 지금 서로에게 사랑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관계가 지금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자는 귀여운 스타일, 영자랑 좋아하는 성향도 비슷하고 여기서도 지금 상철 씨가 영철 씨의 이런 말을 들으면서 영철 씨한테 지금 계속 영자 얘기를 꺼내잖아요. 영자가 진짜 영숙보다 더 좋아서 그럴까? 아니에요. 지금 상철 씨는 상철 씨대로 영철 씨한테 그래, 네가 좀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줘라. 영자한테 좀 말 좀 전해라. 라고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영철 씨도 지금 자기가 오지랖 부려서 하는데 지금 상철이 그래도 좀 자기 말대로 좀 따라주는 것 같아. 좀 신났어. 또 신났고 이게 좀 리더 역할하고 또 오지랖이 또 먹히니까 또 신났고 상철은 상철대로 지금 그러면 가서 영자한테 좀 던져봐라. 원래 하려고 했는데 잘 됐네. 좀 네가 좀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공통적인 취미나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건 어쨌든 영철 씨의 기준이지. 앞으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하는 사람이니까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그런 걸 맞는 사람을 선택하는 게 나는 우선이라고 봐. 물론 말은 다 옳은 말이고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할 수 있는데 상철 씨 입장에서는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알겠고 빨리 가서 영자한테 얘기를 좀 해. 그러고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상철 씨도 지금 고민이 많죠. 그래서 형은 영자가 다가오면 영자한테 틀 거냐. 그래서 솔직히 영숙이 슈퍼데이트권 나한테 안 쓴 게 그게 좀 크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영자가 다가온다면 영자와도 잘해볼 마음이 있으니 영철아 가서 영자한테 얘기 좀 그렇게 해줘야.
근데 상철 마음에서 진짜 영자가 다가오면 영자가 100% 영자에게 갈까?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영자도 편안한 관계가 되면서 좀 나는 두 사람 사이를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이 크죠. 근데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영자 얘기만 영철에게 언급함으로써 영철이 여기서 이제 영자에게 이런 얘기들을 하러 가겠지.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영자님으로 기울 것 같거든 이러면서 얘기를 하죠. 사실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어. 기울 수도 있다는 거지. 내가 여차하면 영자랑 이야기해볼게. 지금 상철 씨가 좀 일종의 돌려서 부탁을 한 상황이 됐죠. 상철 씨가 진짜 막판에 좀 조급해졌어. 왜냐면 이제 하루 전에 모든 걸 결정을 해야 되니까, 미국 가기 전에. 그래서 영자가 온다면 상철이 받아줄 의향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전하는 게 과연 옳은가 아닌가는 또 다른 문제죠. 그게 나니까 가능한 것 같아. 이게 불편한 거지. 영철 씨의 이런 류의 멘트들이 상당히 좀 일반적이진 않지. 그 처음에 어떤 칭찬을 받을 때도 그 칭찬을 수용하는 태도가 보통 한국에서는 어떤 누가 이렇게 칭찬해주면 고맙습니다. 근데 뭐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는데 그치 약간 그치 맞아. 두 사람이 그치 완전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영철 씨는 소지섭 그치 그게 나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게 나니까 가능한 것 같아. 근데 이제 영철 씨랑 친한 사람 입장에서는 영철 씨의 이런 게 그래 영철이 원래 그렇지. 그래도 자기가 이런 수고로움 기꺼이 감수하고 또 오지랖이지만 기꺼이 감수하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그 마음을 보고 이게 친구 입장에서는 친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되게 좋은 친구라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영철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겁나 건방지네? 뭐야 뭐 엉덩이를 왜 쳐? 약간 이런 아까 그것처럼 되게 무례하네? 아니면 뭐 선 넘네? 왜 이렇게 잘난 척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거지. 상철을 진짜 심적으로 도우려고 저런 걸로 보이나요? 영자와 상철을 연결해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언가 내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해줘야지라는 마음. 좋게 말하면 오지랖이고 나쁘게 말하면 리더십이지. 사람의 마음을 디테일하게 보고 이 사람이 이걸 원하는구나,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또 세밀함은 없으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렇게 사람의 감정으로 일어나는 일은 그냥 아니야 데이터로 결정돼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을 시키는 거는 잘하고, 거기서 이 사람들 내가 좀 봐주고 이런 건 잘하겠지만, 근데 이제 이렇게 감정은 수치화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를 의중을 한번 떠줘. 정확히 다시 부탁을 하죠. 어쨌건 상철 씨도 바라는 일이었으니까. 영철이 어떤 마음으로 했든 상철 입장에서는 영철 씨의 지금 이런 행보가 고맙죠. 고마운 상황이지. 왜냐면 자기도 영자에게 마음을 좀 전하고 싶었거든. 영자의 의중을 좀 떠보고 싶었거든. 그리고 여기서도 또 광수 씨가 나오죠. 영식과 영호의 대우부터 나오는구나. 영호는 어제부터 복잡했고 영식도 복잡하고, 나 때문에 라는 말에 영호랑 현숙 때문에. 과거에는 영호 때문에 머리가 복잡했지만 지금은 현숙 때문에까지 복잡한 건, 아까 현숙에게 나도 널 안 고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것처럼 영식 씨는 좀 마음이 불편하거든. 아까 영식 씨 스타일의 화를 낸 것처럼 영호 때문만이 아니라 현숙 때문에도 지금 많이 불편한 상황이죠. 나는 현숙이 얘기하고 있지만 확신을 못 받겠어서 현숙이 고단수인 것 같아. 내가 끝까지 너희 둘하는 거 지켜보겠어. 근데 이건 영숙 씨 생각의 현숙이지만 그 이후에는 영호 씨가 있지. 영호 씨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현숙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기도 하긴 하죠. 근데 물론 영호 씨가 완전히 돌진해도 현숙 씨가 영호 씨를 고르냐? 그건 아닐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거를 가장 바라는 거긴 하지. 고단수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거를 보면 현숙 씨에게 영식 씨도 살짝 실망 아닌 실망을 하고 있긴 한 것 같다. 실망을 했다. 이날쯤에서는 그런 건 좀 보이죠. 거의 마지막 전날이니까 답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온 거지. 인생이랑은 그런 거지. 뭔가 이때쯤 되면은 뭔가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때 되면 똑같지. 여러분들도 어때요? 뭐 30대 되면은 다 어른 될 줄 알았지. 근데 똑같이 별 차이 없잖아요. 계속해서 20대 같은 삶을 살고 있고, 물론 그 사이에서 이것저것 많이 배우긴 하지만, 현숙이가 생각을 정리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기울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되게 실망했죠. 영호는 어쨌든 현숙이 내 옆이나 네 옆이나 똑같이 말했다. 광수님은 어때요? 물어봐요. 왜냐면 이 자리에 있으니까 사회자니까 소외되는 사람 없이 대화를 끌어들여야죠. 그게 일종의 기본적인 대화 센스지. 그래서 나도 좀 변화가 있는데 이 변화 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난 알 것 같아. 뭐 영호 씨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우리도 알 것 같죠? 너무 잘 알 것 같지? 그래서 말하고 싶어서 발을 동동이라니. 자막이 역시나 출연자들 안 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많은 거를 이렇게 전달되는 거에서 이렇게 당했잖아요. 물론 뭐 당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귀가 펄럭임을 당했지. 그래서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줘요. 이때 영호 씨 일어나버려. 영호 씨가 왜 일어났을까? 1%의 여지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일어났죠? 그건 맞지. 근데 왜? 광수 씨가 여기에서 한 얘기를 여기서만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하고 딴 데 가서 또 하고 그 얘기가 어디선가 돌 거거든요? 근데 그 타겟이 영호가 될 수도 있어. 물론 영호 성격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내가 타겟이 될 일을 만들지 않는 거야.
내가 실수할 거를 방지하는 그런 개념도 물론 있지만 이게 얘기가 돌다가 내가 누군가의 타겟이다가 분쟁의 고리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광수 씨는 살짝 당황을 하긴 하지만 영식 씨도 실은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은 비슷할지도 몰라. 영식 씨도 그렇게 논쟁의 중심에 쓰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건 광수 씨는 영식 씨에게 얘기를 너무 얘기하고 싶으니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상철 씨랑도 그렇게 살짝 조금 뭐 풀리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데이트를 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뭐 영철이나 영수 같은 경우에는 광수 씨랑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고 옥수님 만나서 대화하는데 멋있다.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그래서 처음에 본 눈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오해가 쌓여서 그분을 잘못 오해했지. 이거는 전적으로 광수 씨 생각이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정리가 되니까 그분의 좋은 점이 보이고 일단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 정리됐으니까. 이게 이런 걸 이제 우리는 각주구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물론 각주구검 자체는 좀 다른 예시지만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칼을 떨어뜨렸는데 어쨌건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배에서 떨어뜨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거기서 배를 멈추고 뭐 잠수라든가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각주구검은 뭐냐? 거기다가 배에다가 여기서 떨어뜨렸네 하고 배에다가 표시를 해. 그리고 배가 이제 다시 간 다음에 다시 그 배가 이제 정박된 애 보는 거야. 이미 내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야. 이미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돌아간다고 한들 자기는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거지만 그 바다는 예전의 바다가 아닌 거지. 다른 곳에 그냥 표시를만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물론 종교의 힘을 귀하고 이렇게 마음을 온전히 하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고 그런 모습 아름답죠. 하지만 나한테 사과를 해야지. 옥수님이 영수님한테 그러잖아. 아니 그러면 나랑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서 이미 이제 바다는 흘러갔다. 태풍이 불 수 있죠 바다에. 하지만 다시 잔잔해지고. 하지만 과거의 바다가 지금의 바다야? 아니지. 많은 건 돌고 돌아. 결국 그거였구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배가 잔잔한 곳에 갔다고 해서 그 배에 떨어뜨린 물건을 주스러 가도 찾을 수 없어요. 전에 널 좋아했다가 오해했는데 많이 후회했다. 아직도 너를 좋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나를 꼭 선택해주지 않더라도 기다리겠다. 이랬으면 좀 나았을 텐데.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늦었죠. 나도 이제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자. 이건 되게 좋아. 이 솔로 나라를 통해서 광수 씨가 굉장히 자기 인생에 있어서 큰 힘을 얻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옥순의 마음을 얻긴 좀 늦었지. 이곳은 그래도 되는 곳인 것 같다. 이곳이 아니라 인생이 그래도 되는 곳이에요. 인생은 원래 이기적으로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이지, 나의 이기적인 그런 욕망을 배제하고 주변이나 사회를 위해서만 산다? 이거는 본인이 그걸 지속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은 뭘 위해서 살 거야? 인간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욕망을 실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맛집에 왜 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지. 그러면 맛있는 게 왜 맛있어? 우리 유전자가 시키니까 맛있는 거야. 왜 달고 지방 분위기 맛있겠어? 빙하기에 대비하라고. 물론 다른 좀 복잡한 얘기겠지만 좀 정말 단순화시켜서 빙하기에 대비하고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우리 유전자가 시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그걸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 안에 코딩해놨어.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살면 인생이 행복하겠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수 씨가 이거는 여기서 그러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삶에서 그래야 돼. 너무 이타적이야. 그러네. 지금도 여기 보면은 구독자님들의 댓글 진짜 주옥 같고 재미있고 배울 수 있고 너무 훌륭하다는 게 많거든요. 진짜 저도 내가 이걸 다 못 읽으면서 방송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래서 어쨌건 광수 씨는 진짜로 이 이기적인 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인간은 내 욕망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과정과 이게 사회와 그 선한 영향력과 맞물릴 때 그게 행복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걸 깨달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내 욕망과 이거는 나쁜 것이라고 딱 눌러놓고 이쪽만 추구한다? 그거는 삶이 너무 공허해져. 이 두 가지를 잘 조율시키는 게 인생의 숙제지. 그래서 이제 확신은 필요 없이 본인의 마음에만 집중하기로 결심. 근데 이것도 광수 씨가 솔로 나라는 그래도 되는 곳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직도 조금 더 생각할 게 많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기적인 게 나쁜 게 아니냐고?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남한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안 좋지. 근데 이게 일단 나를 우선으로 하고 내 욕망에 충실하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 단어보다 본질적인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좀 센 표현이 나왔을 수는 있지만 광수 씨의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근데 내 욕망에 충실하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더 선한 영향과 맞물리는 것, 그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얼마나 흔들리고 흔들려봐야 민들레 오시는 그곳의 나라가 싹을 틔울까. 아직도 더 배워야겠구나라고 자막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아직 멀었다. 우리 광수 아직 멀었네. 이 느낌이야 살짝.
여기서 선택하고 끝나던가? 영자 씨는 아직도 모르겠대. 못 고르겠다고. 영자는 당연히 못 고르지. 내가 무슨 선택을 하든 차선이 커 보여서 그 선택에 후회로 남을 테니까. 선택 자체가 두려운 사람이죠. 선택을 못해. 선택을 못하면 어떻게 돼? 상대가 선택할 때까지 계속 끌려다녀. 그러면서 계속 그 선택을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되지. 그래서 두렵더라도 자꾸 내가 선택하고 그 선택을 책임지고 밀고 나가는 게 행복을 만드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빼든 사랑의 여신이 돼요. 이것도 조금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 순간.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 칼이면 사랑의 여신이라 정의의 여신 아니야? 근데 왜 뭐 사랑의 여신이라고 그런 거야? 근데 어쨌건 뭐 그 두 사람을 저울질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또 잘라내야 되고 손절해야 되고, 아마 그런 표현을 그냥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랑의 여신? 이것도 뭔가 그런 암시를 남기는 거겠지? 이런 비교하는 것과, 그리고 또 이런 공격적인 부분들을 상징하는 표현을 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순간 헷갈렸어. 사랑의 여신이 저 모습인가? 사랑의 여신은 조개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아프로디테. 근데 처음을 또 상철 씨로 했어요. 그렇게 상철 씨가 시작이 되고, 팬더티, 아마 이 티밖에 안 남아서 그렇겠죠. 이 티밖에 안 남아서. 영숙 씨가 입지 말래서 이날 전까지는 계속 다른 옷 입다가 이제 슬슬 마지막에 돼가니까 더 이상 가지고 온 옷이 없겠지. 이게 푸바오군요. 이 팬더가. 정말 힘들다. 데이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영자님. 이때 영숙님이 듣고 있는 것도 아닌데 살짝 움찔하면서 영숙님 약간 이런 느낌, 영자님 약간 이런 느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친근감이 느껴지는 건 영숙님. 이미 가까운 사이니까. 근데 호감이 또 가는 것은 영자님. 새로운 느낌이니까. 그래서 발걸음이 빠르고 보이잖아. 카메라가 못 잡을 정도의 스피드로 따라잡는 영숙 씨. 뭔가 지나갔냐? 라고. 로드런너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상철 씨의 뒤를 영숙 씨가 밝게 웃으면서 따라오고, 아주 밝은 표정으로 따라오고 있죠. 근데 그거 보고 영자 씨도 표정 이렇지만 따라왔습니다. 잠깐 망설였지만 따라왔어. 그리고 원하던 영자까지 이제 합세를 했고, 상철 씨랑 좀 더 대화해보고 싶다. 팬더 옷을 보니까 발길이 안 떨어졌다. 뭐 이런 말을 넣는데, 이때 영숙 씨 표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지점들이 좀 있어요. 영숙 씨가 오는 것이 당연히 달갑진 않겠지. 상철님을 골랐고 매력 덩거리라고. 이렇게 사투리를 쓰나 보죠? 매력 덩어리? 지금 처음 들었는데 표현 잘한다. 칭찬 일색이죠? 수더분할 것 같지만 굉장히 저를 관찰하고 있어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지. 그래서 지금 영숙 씨는 어쨌건 상철 씨에 대해서 콩깍지가 씌어 있어요, 지금. 상철도 그걸 알아. 그러니까 자꾸 이것 정도는 받아줄 거지? 하면서 자꾸 건드려. 하지만 여기도 상철 씨. 나 오늘 데이트를 했고 대화가 잘 통했고 데이트하는 기분이었다. 뭐 이것까지는 그럴 수 있죠.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한 건 처음이다. 영자는 옥순 경계하는 것처럼 영숙 경계 안 하는 게 신기해요. 영숙은 지금 봐도 예를 들어서 뭐 영숙은 성격도 세고 나이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남자가 좀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왜냐면 상철이 영자한테 좀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지금 둘 다 아이가 있는 그 입장에서는 또 똑같고,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옥순에 이제 그 좋은 차 타고 왔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영숙과 나보다는 완전 다른 레벨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옥순을 더 경계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경계했고, 지금 또 상철은 내가 남자로서 막 끌리는 그런 느낌의, 예를 들어서 영수 같은 느낌보다는 지금 엄마로서 이 사람과 결혼하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니까 영숙에 대한 견제가 조금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택은 상철님, 좌영자 우영숙. 누가 처음에 상철 씨가 이렇게 데이트를 많이 할 줄 알았어. 처음에는 무표였던 영자와 영숙이 싸울까?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영숙은 오히려 그 상철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끊어내는 것처럼 보여도 상철이 와서 매달리길 바라기 때문에 영숙과 싸워서 쟁취하려는 쪽으로 가지 않을 거고, 또 지금 영자는 상철을 사랑한다, 뭐 상철이 이성적으로 막 끌린다 이것보다는 그 엄마로서의 삶이 상철과 해서는 나쁘지 않겠는데 이러기 때문에 막 영숙과 싸워서까지 얻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그만큼 절실하지는 또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싸움이 일어나는 뭐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수. 왜 또 광수 씨 이렇게 또 표정까지 또 슬픈가. 그리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이제 광수가 옥순 씨를 선택했지만 옥순 씨는 아니죠. 어제 인터뷰 때는 영자님을 선택한다고 했지만 영자 씨가 데이트하자고 부탁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영자 씨는 지금 상철 씨 골랐잖아. 그러니까 영자 씨 입장에서는 되게 면목이 없을 거야. 근데 또 그래도 되는 게, 이게 어쨌든 솔로 나라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지금 광수도 만약 남자가 고르십시오 이랬으면 광수 씨도 영자 씨 안 골랐을 거예요. 옥순 씨 골랐을 거잖아. 그래서 뭐 영자 씨도 그렇게 미안해하진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는데 이제 어제 인터뷰 이후에 그 선택이 영자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나는 영자에게 마음이 없다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파하는 옥순을 보면서 내 마음은 계속 그분의 건강이나 그런 거 신경 쓰고 이런 걱정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약한 사람, 약자에 대한 관심, 그게 이제 광수 씨의 가치관이죠. 근데 옥순 씨는 전혀 아니야. 이상하게 하루 종일 광수님이 의자도 빼주고 막 물도 따라주고 너무너무 챙겼는데
0.001%도 관심 없다. 0.001%라다니. 전혀 마음이 남아있지 않고 광수는 이렇게 또 인생을 배우면서 걸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영자 옆에 자리를 위치하죠. 광수에게 먼저 데이트 제안을 했던 영자도 뻘쭘하고. 근데 너무 뻘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서로가 선택을 안 했을 테니까 누가 먼저였어도. 그래서 고독 정식이 확정되고 영철 씨 그렇군요. 야하면 호하고 거울 같아 보인다. 뭐 그만큼 잘 어울린다는 거지만 실은 뭐 비슷한 부분은 있지. 비슷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주변을 좀 챙기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주변을 챙긴다는 게 방식 자체가 너무 다르고, 그리고 정숙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을 그래도 좀 읽고 그 사람들의 맞춤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영철은 약간 내 생각대로 카리스마 리더, 굳이 표현하자면 카리스마 리더처럼 딱 내가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오지랖처럼 보이지, 어른들 세계에서는. 근데 이제 청소년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청소년을 휘어잡고 얘네들을 지시하는 입장, 그러면 영철 씨 같은 리더십이 또 잘 먹히지. 그리고 정숙 씨는 또 같이 가고요. 아시는 대로 고민할 여지도 없이 영철님.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의논할 생각이다. 이제 그래야죠. 그래야지. 왜냐면 마지막 결정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리고 영식 씨. 어제 영식 씨가 현숙 씨에 대해서 좀 세게 얘기를 했잖아요. 영식 씨가 원래 그렇게까지 말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현숙 씨는 생각하고 계속 저울질했을 텐데, 그러니까 현숙 씨는 이제 영식 씨를 택하죠. 안 올 줄 알았냐. 뭐 오만 생각 다 했다. 저는 계속 현숙님입니다. 그렇죠. 영식 씨가 뭐 다른 사람 선택할 거라고 생각 못하지. 그리고 뭐 이 얘기는 앞에서 많이 했고, 제가 호감 표현한 거에 대해서 본인도 화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좀 더 확실하고 싶다. 그래서 어제 베팅을 한 거죠. 베팅을 했고,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었지. 그것이 센 표현이라니요. 영식 씨한테는 센 표현이야. 그래서 영식님을 고릅니다. 영식 씨 모습에 좋은 모습 너무 많지. 생각보다 재밌고 위트 있고, 그래서 나한테 직진이고 표현을 많이 해줬는데, 여기서가 영호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영호님이 영자님 위로해준다고 안 왔어요. 근데 보니까 아는 건 아니었어. 이렇게라고 이제 이렇게라고 하는데,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불쾌할 수도 있죠. 불쾌하다기보다는 뭐 나는 저렇게 하지 않는데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그게 옛날에 뭐 10기 같은 경우에도, 그때 누구였더라? 10기에서도 영철님, 영자님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좀 있었죠. 그때 뭐 하이파이브 하면서 뭐 손을 이렇게 깍짓기는 그런 거였나? 근데 이거를 이쪽 각도에서 보면 좀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좀 뛰면서 이렇게 해준 거긴 한데, 근데 또 내 남자친구가 저랬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 내 여자친구한테 누가 저랬다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 그런 만큼 또 현숙 씨는 영호 씨와 지금 풋풋한 연애 감정으로 영호 씨를 보고 있던 거라는 답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 애인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구 하나이길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저울질하고 있는 사람이 이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좀 그냥 확 식을까? 그건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마음이 크면 기분이 상하지. 그러니까 마음이 컸다는 얘기지. 그렇게 이제 이걸 목격을 했고, 현숙 씨는 이거 보고 마음상에서 들어가 버리죠.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덜해졌다. 어떤 방식으로든 답이 나오길 바라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영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호에게 가는 이 마음을 어떤 명분으로든 이 마음을 접을 수 있다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서 후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향해 가면 머리가 향하는 것보다 후회가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뭐 사람들은 뭐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라 하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내 직관일 수는 있어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나의 직관이 시키는 것. 물론 근데 직관은 내가 이성적으로 파헤치기에는 내 이성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량이 함축돼 있기 때문에 직관을 따르라는 건 맞을 수 있어. 근데 순간의 감정을 따르라? 이거는 조금 달라요. 물론 감정에는 우리의 직관이 담겨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내가 감정에 휘둘린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지. 그래서 어쨌건 여기서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이지만 자꾸 그 영호와의 시간을 포기하기 힘든 거예요. 차라리 이런 명분이 생기면 마음은 더 편해지는 거지. 그래서 현숙이 이런 마음을 알 리 없는 이런 선택을 알 리 없는 아니야? 현숙님을 선택할 것 같다. 가장 이상형에 가깝고 그런 에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고를 것 같다. 하지만 현숙은 없고 씁쓸하지만 순자 씨가 같이 가자. 즐기는 자가 됐죠. 이제 아무도 순자를 이길 수 없죠. 즐기는 자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순자 씨가 선택을 하고요. 혼자 올 줄 알았던 영호 씨는 순자 씨랑 같이 와요. 감정과 직관, 본인이 직관을 어떻게 다듬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내가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스스로가 해석해봐야 돼. 따져봐야 돼. 감정은 본능에 가깝지 않냐고? 그게 지금 생각하면 본능에 가까운데, 원래 감정은 인간의 두뇌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내가 이게 불쾌, 그리고 그게 모여서 감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존재를 보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 싫어, 무서워.
내가 순간적으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안 좋을 확률을 이성적으로 따져보기에는 늦단 말이에요. 당장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도망치든 가서 싸우든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런 순간적으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결과를 내기에는 우리의 뇌는 그렇게 무한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감정의 영역으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인간의 감정은 그래서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감정에는 일종의 경보 신호 같은 것도 많이 남아요.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가나 그렇습니다. 이상적 판단에 좀 더 비중을 둬야지 결과적으로는. 근데 순자 씨가 와요. 조금 안심했지. 근데 여기서 영숙 씨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둘이 엄청 잘 어울리네. 이거는 현숙 씨도 매기고 영호 씨도 매기고 슬쩍 순자 씨까지 매기는 그런 멘트죠. 키도 딱이고, 그치, 이걸로. 그러면 현숙 씨와 영호 씨는 키가 안 맞잖아. 현숙 씨에게는 투화살, 탁택, 그리고 이거를 들은 영호 씨한테도 화살 하나. 영숙 때문일까? 표정이 좀 무거워졌어. 하지만 영식을 보고는 웃어야겠지. 그 영호를 보고도 웃어야지. 못 어쩌겠어. 영식을 선택했으나 무시할 수 없는 영호의 존재. 왜냐면 여기서 영호를 선택했다면 영식이 자기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거든. 그래서 영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영자랑 퐁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리고 영수 씨는 이제 옥순 씨를 만나죠. 영수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서 밝게 영수를 맞이하죠. 옥순 씨의 이런 밝은 모습, 상대에게 또 솔직하게 이렇게 드러내는 모습들이 일부 여자 출연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지금 표현을 잘 안 하고 돌려서 하고 상대가 움직이길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저렇게 잘난 사람이 저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경계 대상이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 옥순 씨가 지금 기수운이 안 좋은 거지. 물론 여기가 이제 그렇다는 아니고, 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와 맞지 않는 그룹이 있는 거지. 물론 백로보다 까마귀가 훨씬 더 똑똑한 동물이에요. 뭐 이렇게 뭔가 레벨을 나눈 건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이제 여기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없었고, 그래서 영수님을 고르기로 하고, 어제 선택을 받기 전에 20%였다가 뭐 7, 80% 정도 됐다. 이때 영자다 이거 보고 진짜 육성으로 한탄이 터졌어. 영자 이거는 하면은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너무 충동적인 거거든. 정말 지금 몇 대를 맞아야 되는 거야. 이번 회차에서 가장 보기 불편했던 장면이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충동적이고 자기의 과거의 선택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차선책을 커 보이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벌인 거고,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있지. 내가 선택해줄 사람을 선택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심에서 나오는 건 아니야. 이기심에서 나오는 건 아니지. 선택 바꾸면 안 될까요? 라는 말에 지금 얘 뭐라는 거야? 다들 이제 집중하게 되죠. 근데 여기에서 영숙 씨가 영자 씨한테 막 뭐라고 해요. 심하게 막 욕하고 그런 거 아닌데, 야 네가 그러면 상철 씨 뭐가 되냐? 막 하면서 뭐라고 해요. 부부 같았어. 야 네가 그러면 우리 남편 뭐가 돼? 우리 남편 막 이러면서 이런 느낌이야. 그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숙 씨가 상철에게 화낸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 편을 들어줄 사람이란 말이죠. 영숙 씨는. 근데 상철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숙 씨도 적절했지. 그러니까 이게 영숙이 진짜로 상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실은 보통 뭐 제작진이랑 한 거니까 뭐야? 그냥 이러고 그냥 일단 보통은 지켜보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영숙은 그런 거 없어. 바로 질러버린다고. 야, 너 왜 그래? 네가 그러면 우리 상철이 뭐가 되냐? 비록 1대2 데이트를 하고 쫄린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 남자가 불쾌한 건 못 참아. 내 남자 무시하는 건 못 참아. 바로. 그러니까 영숙 씨가 여러 가지 단점도 많지만 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여기에서는 조금 조용히 지켜보고 정말로 전략 가려면 누구한테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보면서 상철 씨가 듣기에 딴 남자 얘기가 나오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도한다 그러면 솔직히 영숙 씨 입장에서 훨씬 더 전략적인 행동이지. 근데 영숙 씨는 그런 거 없어. 그래 맞아, 광수는 또 뭐가 돼. 근데 물론 여기서 광수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이 시점까지는 누구를 고를지도 모르고, 물론 여기서는 광수를 고르기 위해서 저러는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지. 상철 씨랑 영숙 씨가 서로 만약 잘 돼가지고 뭐 관계가 이어진다면 둘이서 서로의 장점을 좀 흡수하면서 서로가 맞춰가야지. 그래, 근데 이것도 의리라라고 생각하면은 어쨌건 내 사람을 지키려는 건 있는 거니까. 지지난 회차까지만 해도 영숙은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만 다들 그랬잖아. 그건 아니다. 이제 상철에게 화를 낸 거는 내 사람은, 이게 영숙은 무조건 지키는 입장이니까 상철의 그런 편들어주지 않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다. 실망스러웠을 거다.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만큼.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바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영자는 광수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마 이 행동을 하게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을 거라고 봐요. 영자는 왜 충동적이냐고, 불안이랑 연관이 있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차선이 커 보이니까 계속 후회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그것을 계속 선택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저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계속 내 자리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야. 다른 자리가 커 보여. 내가 있으면 네가 사는 거지. 그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안한 마음에서 하니까 이렇게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하는 거야. 이 미안함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마음을 바꾼 이유는 번복을 했는데 상철님한테도 미안하고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고 왜 그러지 싶었을 거예요. 이걸 예상하고 손들진 않았을 거야. 물론 아예 못하진 않았겠죠. 어른이니까. 근데 그래도 손을 든 이유는 어쨌건 죄책감 때문이야. 광수한테 실컷 해달라고 해놓고 내가 상철한테 갔으니까. 이상하게 손을 또 들고 싶었다. 근데 이 이상하게 부분은 어떤 선택을 해도 그 선택은 불안하고 차선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게 죄책감과 맞물리면서 이상하게가 되는 거야. 이 선택을 번복할 수만 있다면 번복하고 싶은 게 영자 씨의 삶의 기본값인 거예요. 근데 안 됐죠. 어쨌든 선택을 바꾸면 안 되니까. 이렇게 충동적인 일이 낯솔 사계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어요. 물론 대놓고 하지는 않았지만 구영식님, 경룡영식님, 밥식이 둘 다 공통점은 충동적이다는 공통점이 있지. 근데 한번 선택했을 때 밀어붙이는 부분은 밥식이는 밀어붙이죠. 영자는 선택이 항상 후회스럽지.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때 광수님한테 갈까 생각했거든요. 그거는 알죠. 저런 거 보면 영자님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그럼 나쁜 사람은 없죠. 그냥 광수님 혼자 먹는 게 마음이 안 좋았다. 뭐 자기가 그렇게 두 번이나 먹고 좀 투영되기도 했겠지. 근데 이제 자기가 나를 예를 들어서 뭐 서로 선택하자 이렇게 해놓고 실컷 해놓고 혼자 먹게 하니까 더 미안했겠지. 그래서 뭐 후회 자책 미련 실수 차고 그래도 돌아보면 인생은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번복 안 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원망하지 마. 지금 다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후회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돌아가 안 돼 돌아가 되도록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 돗자리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이제부터 예고지. 그렇게 선택을 받은 그런 상황. 상철님은 영자님 나올 줄 알았냐? 라는 말이 나왔으면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나왔으면 했구나. 영숙님 마음에 벌써 구멍이 뻥 뚫리죠. 이름하여 상철의 전성시대. 하지만 이런 상철의 망설임이 영숙 입장에서는 더 서운할 거야. 더 상처가 되고. 그리고 영자는 또 이 두 사람이 이런 데이트 케미를 보니까 오히려 내가 괜히 끼어들었나? 그리고 머릿속에 광수 선택할 걸 그랬나? 차선이 또 커 보이고 그게 최선이었나? 복잡하니까 이렇게 막상 2대1 데이트하고 나서부터는 영자는 상철과의 마음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상철은 영자가 전에 예를 들어서 나랑 데이트할 때 50 정도 가까워졌으면 이번에 1대2 데이트니까 한 75 정도로 가까워지는 게 맞을 텐데 이게 왜 영자가 나한테 멀어지는 거지? 왜 25로 가는 거지? 그럴 리 없는데 다시 좀 확인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영숙은 상철 입장에서 영숙이 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해. 근데 영숙 입장에서는 뭐야? 지금 영자를 끌어들였어? 지금 네가 오길 바랬어?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을 생각해서 나는 이렇게 의리와 헌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래? 배신감 팡? 그리고 상철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 팡? 사랑이 식진 않았어도. 그래서 그 안에서 상철은 난감해져. 영자의 마음은 75가 될 줄 알았는데 25가 돼 있어? 이해가 안 되지? 영숙은 지금 내가 영숙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왜냐면 1대2 데이트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영숙의 마음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걸 상철은 확인했지.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진 것 같이 행동해.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저하가 있으니까 상철은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멘붕. 그게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 아닐까라고 그냥 혼자 꿈을 꿔보았다. 그래서 뭐 더 혼란스러워진 것 같다. 그러니까 영자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해요. 근데 이런 멘트는 영숙 씨라면 할 것 같죠? 예상이 되는 멘트였지. 뭐 예고에 안 나왔어도 우리가 그동안 영숙 씨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내 눈치 보지 말고. 이 말은 뭐예요? 나 신경 쓰면 네가 영자 얘기를 하면 안 됐었지 라는 말이겠지. 그냥 알아봐요. 네가 나 생각하고 나랑 잘 될 말 있으면 영자 알아보지 말고 지금 나한테 했어야지. 영자가 뭐? 영자가 왔으면 했어? 이 말이라고. 그게 진심이야? 그게 아니라고 말해줘. 네 맘 그거 아닌 거 아는데 너 맘 계속 커지고 있잖아 얘기하는 거고. 근데 영숙은 또 지기 싫으니까 진심으로라고 하는 거고. 하지만 거기서 영철이 출동한다면 누가 봐도 영숙은 형 아니야. 그러면서 다시 영자인가? 이렇게 또 됐나 봐요. 근데 뭐 상철이 그렇게 귀가 얇은 사람은 아니니까 어쨌건 어떤 방향으로든 답을 내리겠지만. 그래서 첫날부터 영자님이 눈에 들어왔는데 근데 영자는 그 데이트를 통해서 상철에 대한 마음은 내려갔거든. 막상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광수에 대한 마음이 오히려 커져버렸거든. 선택하지 않은 게 커지니까. 그래서 두 분 중 확실히 마음에 주시면 선택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근데 둘 다 어떤 선택되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영숙한테 확실하게 이제 마지막에 쐐기받기 구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조급한 상황이 돼버렸네요. 상철의 마음은 상철의 것이니까 이런 거는 네 마음은 네 것이지만 나를 해야지. 너 나 마음이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보여줘 라는 뜻이죠. 하지만 상철은 확답을 듣고 싶지. 지금 영숙이 오길 바라는 사람이 상철 말고 뭐 누가 있겠어요. 상철 씨가 박쥐가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영자 씨가 이렇게 1대2 되는 순간 상철에게 마음이 오히려 식을 거고
그리고 상철 씨도 그거를 알게 되면 아 영숙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상철의 무한 도돌이표에 이제 영숙은 귀를 막고 영자도 벌써 여기서도 미치겠다. 근데 이거는 이미 이전에 이미 상철에 대해서 마음이 식었을 거란 얘기지. 이미 이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는 뭐 이게 가장 큰 이슈 같아요. 댓글 잘 달아야 돼. 채팅창이 재밌으니까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그게 보람 되실 겁니다. 네. 혹시라도 이 편집된 영상을 보신다면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셔서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보다 싱쿵이 분들이 훨씬 재밌거든요.